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상장기업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일본어를 잘하거나 일본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난해 일본 기업 30%, 약 한 620개사죠. 그 영업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죠. 그런데 일본 주가는 작년보다 좀 내렸거든요. 작년 3월 말 대비. 그러니까 타이밍만 잘 이용하고 N 가치, 그냥 원N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N만 제대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투자보다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이 내용은 니케이 신문, 일본 경제가 아니네요. 니케이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4월부터 이제 12월까지 9개월 동안 실적인데, 도요타를 포함해가지고 주로 수출 기업이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을 기록했어요. 일본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N저가 한국처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한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해 연초에 원 강세를 대부분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N 약세를 제대로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상 최대 영업 실적에 N저가 크게 기여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외환 전문가와 일본 환율 전문가의 수준차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일본은 그 상장 기업들이 N저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왜냐면 일본도 다수 기업은 매출액 마진율이 4% 정도인데, 환율이 한 5엔이니까 한 4% 정도 도와줬으니까 약 한 8% 정도 영업 이익 창출 효과가 있는 거죠. 환율 덕택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 외환 전문가들 덕택에, 김영희 교수 등입니다. 덕택에 이제 오히려 대응을 못 했는데, 일본은 외환 전문가들 덕택에 일본 기업 영업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웃지 못할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우선 이제 자동차 3사가 도요타, 닛산, 혼다잖아요. 지난해 반도체 대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예요. 특히 도요타는 매출액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순이익도 사상 최대죠. 참고로 이제 일본 신문인데, 니케이 신문인데, 여기 보도에 의하면 도요타의 경우에는 그 달러당 1엔이 하락하면, 그러니까 109엔에서 110엔, 111엔, 112엔 쪽으로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1엔 하락할 때마다 한 400억 엔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평균 한 5엔 정도 하락했으니까 2천억 엔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했죠. 우리나라하고 10대 1이라 보면 그 환율 덕택의 도요타 이익이 2조 원이 이제 증가한 거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일본도 수출 많이 하니까요. 반도체 회사들도 이제 사상 최대 영업이, 그 다음에 무역업체들도 이제 N저의 혜택을 보니까 무역업체들도 사상 최대 무역 영업이, 화학업종도 수출 주로 많이 하는 그 기업이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난해 에너지 수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무역 수입이 적자인데 화학업종은 N저 혜택을 이제 톡톡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학업종도 실적이 좋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무역 수지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천연가스도 그렇고 석유 가격도 그렇고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수지는 원래 이제 1월 기준이기는 한데 그 사상 두 번째로 적자가 커요. 원래 1월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 유가도 90달러대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수지는 일본 전체로 보면 1월 한 달만 보면 사상 두 번째 적자예요. 수출은 9.6% 증가했는데 수입은 39.6% 증가했으니까 적자 규모가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일본 정신은 어땠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영업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일본 정신은 3월 말에 지난해 3월이죠. 29,181이었어요. 그 고점은 지난해 고점은 3만 한 700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1월 말에는 2만 7천인데 만약에 2만 6천만 내려가면 그러면 3만까지만 가더라도 4천이니까 크잖아요. 환율 효과까지 어떻게 기대한다면 20% 수익은 무난할 것 같거든요. 종목만 잘 고르면. 왜냐면 이거는 지수 얘기고 수출 업체는 이보다 더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 수익률은 어렵지 않게 달성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N 달러 환율이죠.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날짜가 1월 18일인데 1월 18일째 N 달러 환율이 115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크니까 아마 올해도 N 전은 지속될 것 같다. N 고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N 저가 그대로 유지만 되면 되고 또 N하 표시로 또 투자를 하면 만약에 N이 강세가 되면 그 무역수지가 적자이기는 하지만은 원래도 적자이겠죠. 그러나 이제 수출 기업의 영업 이익은 또 사상 최대일 거거든요. 그 정도는 유지할 거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해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미국만 하더라도 S&P 기준으로 25%죠. 나스닥 기준으로는 그보다 훨씬 높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오히려 내렸단 말이죠. 3월 대비 약 한 10% 내렸는 거죠. 그런데 올해까지 영업 실적이 좋다면 아마 좋을 거로 기대돼요. 왜냐하면 엔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또 미국의 경제도 선진국 수출이 많으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원래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유럽 경제도 지난해보다는 좀 낫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도 일본 기업의 영업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지난해 주가가 못 올랐잖아요. 한국만 하더라도 지난해 연초 대비 그래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다. 주가가 영업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내렸으니까요. 그러다가 엔저는 계속 유지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가 유지되면 그 수급이 달러 수급 그죠? 수급 문제로 엔저는 유지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일본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제가 앞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모건 스탠리 등에서는 일본 증시가 매력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본에 투자할 만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이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제 엔화를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근데 엔화 가치가 유지만 되면 문제 없어요. 근데 엔이 강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나쁠 거 없어요. 왜냐면 일본어로 돈이 들어가면 엔 강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엔화 표시로 그대로 투자를 한다면 문제될 것도 없다. 그러니까 환차손 우려도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수 투자라면 일본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시점은 니케이 지수가 지금 27,000 정도더라고요. 1월 18일자로. 그러면은 이제
1월 18일자가 아니에요. 1월 말일자로 27,000인데 그 뭐 26,000까지만 만약에 내려온다면 뭐 투자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은 발생할 것 같다. 한국에서 뭐 이 정도 수익을 그 지수를 가지고 수익 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뭐 주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타이밍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환율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화도 약세고 또 일본 엔화도 좀 약세니까 그러니까 뭐 세모세모죠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혹시라도 엔 강세가 된다면 뭐 우리 원엔이 강세가 된다면 우리 원화 대비 엔만 강세되면 되거든요. 그렇다 하면 뭐 위험은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